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구년 강연록 GA329입니다. 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주 혼란했던 시기죠. 맞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슈타이너가 던졌던 사회 재구성이라는 질문,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위기를 어떻게 봤고 또 어떤 해법을 내놓았을까요? 슈타이너가 본 핵심 문제는 아주 명확했어요. 당시 사회의 세 축, 그러니까 문화 정신생활, 정치 권리생활, 그리고 경제생활, 이게 제자리를 못 찾고 서로 막 뒤엉켜 있다는 거였죠. 서로 막 침범하고 질식시키는 상태였다? 네, 그렇죠.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요. 슈타이너는 1차 세계대전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사회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봤다면서요. 헤르만 그림의 예언 같은 것도 언급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군국주의의 파멸적 결말을 예견했던 말을 인용했죠. 그리고 국가 권력이랑 경제적 이익이 뭐랄까 너무 끈끈하게 얽혀있는 현실. 아, 그 바그다드 철도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이게 어떻게 국제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 낡은 시스템의 실패가 결국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겠네요. 네, 말도 못하죠. 슈타이너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탄광 노동자 자녀들은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노동 환경은 정말 열악하고. 아,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근데 슈타이너는 그 외침을 단순히 배고프다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짓밟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갈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요구였다. 자, 그럼 이제 그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슈타이너의 해법, 삼지 구성론으로 본격 들어가 보죠. 네. 핵심은 사회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자는 건데 이게 그냥 분리가 아니에요. 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다. 네. 각자 자율성을 가지되 또 서로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정신문화 영역인데요. 여기는 자유가 핵심 원리입니다. 교육, 예술, 과학 같은 분야들 말이군요. 맞습니다. 당시의 국가가 학문을 통제하려 했던 걸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 호헨촐레른 가문의 과학적 경호대라는 표현 참 신랄하죠. 그렇죠. 학문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네요. 네, 이 영역은 철저하게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어요. 심지어 자본 문제에 있어서도 소유가 아니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관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와, 소유와 관리의 분리라.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렇죠.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권리정치 영역입니다. 여기는 평등 또는 민주주의가 원리가 되는 거죠. 법 앞에 평등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권리의 문제만 다뤄야 해요. 경제적인 힘이나 문화적인 명성이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독립적으로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 영역이겠네요. 네, 경제 영역입니다. 여기는 형제 혹은 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생산, 유통, 소비, 이 모든 활동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노동력은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 잉여가치, 메어벨트라고 하죠. 네네. 그게 특정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위해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필요에 따라 순환시키는 거죠. 마치 지적재산권이 시간이 지나면 공공의 것이 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핵심은 자원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근데 당시 다른 사상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슈타이너가 어떻게 봤나요? 아, 그것도 명확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그 뿌리는 부르주아적 사고에 있고 경제를 모든 것의 토대로 보는 유물론은 너무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어요. 너무 경제 중심적이다. 네,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 강력한 국가 통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죠. 이건 슈타이너가 가장 경계했던 지점입니다. 피키테의 닫힌 상업 국가론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게 볼셰비즘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주도 경제 통제의 위험성을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슈타이너 스스로 자기 이론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무슨 풀이애가 백만자치기 달기듯이 이상만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기반했다. 네, 철저히 현실 관찰에서 나왔고 고정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유토피아의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그냥 국가 소유로 바꾸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국가 권력만 더 커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혁명이나 완벽한 계획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이 세 영역을 분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토지 개혁가 다마시케와의 대화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사상은 좋은데 토지라는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어렵다고 본 거요? 네, 정확합니다. 어떤 단일 이슈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본 거죠. 자, 그럼 이 100년도 더 된 아이디어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슈타이너는 이 삼지구상이라는 구조가 단순히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걸 넘어서 당시 그가 봤던 어떤 사회적 파편화, 또 인간 소외 문제 있잖아요. 네, 영혼을 파괴하는 기계 같은 곧 노동 환경 같은 거요? 네, 그런 것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진짜 인간다운 존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특히 정신 영역의 자유를 강조한 게 이런 맥락과 깊이 연결됩니다. 듣고 보니 이 구조는 각기 다른 원리, 그러니까 자유, 평등, 형제애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요즘 우리 사회가 겪는 극심한 이념 대립이나 정책 교착 상태 같은 걸 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고의 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보는 넘쳐나고 사회적 피로는 쌓여가는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르게 생각하기,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기일 수 있잖아요. 슈타이너의 제안이 그런 촉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정리하자는 슈타이너는 당대의 위기 앞에서 사회를 문화, 정치, 경제라는 세 개의 독립적이면서도 또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역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각 영역이 자기 고유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이었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슈타이너는 진정한 사회적 해법이라는 게 피히테나 마르크스처럼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렇죠. 건강하게 조직된 사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 간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슈타이너가 제안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성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혹시 어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해법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